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농사 첫걸음의 핵심, 적지 선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땅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농사의 성공, 또 지속 가능성까지 모든 걸 좌우하는 첫 단추잖아요. 맞아요. 농사의 반 이상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경남 사천의 토종달의 전문가 박정감 농부님의 초보 농부를 위한 적지 선정 가이드. 이걸 바탕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점들을 놓치지 말아야 할지 핵심만 뽑아볼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경험보다는 이제는 좀 과학적인 근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박정감 농부님은 30년 이상 토종달의 전문가시니까 또 기후변화까지 고민하신 분이고요. 그분의 지혜를 통해 우리 같이 땅 보는 눈을 길러보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짚어볼 게 작물의 생리적 요구랑 땅 조건이 딱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점, 이거죠. 네, 바로 그거죠. 모든 작물이 사실 빛, 온도, 물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작물은 20도씨 근처에서 광합성 효율이 제일 좋다는데 25도씨 넘어가면 오히려 호흡량이 늘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거 의외로 좀 놓치기 쉬운 부분 같아요. 맞아요. 온도 정말 중요하고요. 또 빛의 질도 마찬가지죠. 아, 빛의 질이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네, 예를 들어 동양이나 북향 땅은 청색광이 좀 많아서 잎이 두껍고 튼튼하게 자라는 경향이 있고요. 오, 반면에 서양 땅은 적색광 영향 때문에 그 새순이 있잖아요. 신초, 그게 좀 약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이런 빛 조건은 결국 땅의 방향, 그러니까 지형이나 방위가 결정하는 거겠군요. 그렇죠. 그게 바로 미세기후를 만드는 요인들입니다. 완만한 경사지는 배수도 잘 되고 온도나 습도 조절도 좀 용이하고 햇볕도 골고루 받기 좋죠. 그럼 반대로 평지나 좀 낮은 땅은 안 좋은 건가요? 아무래도 물이 고이기 쉬우니까요. 뿌리가 숨쉬기 어렵고 병에 걸릴 위험도 커지죠. 그렇군요. 그리고 흔히 남양이 좋다고만 생각하는데 여름철에는 또 너무 뜨거워서 고온 스트레스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북향은 그 반대일 테고. 아, 동양은 또 아침 햇살 덕분에 광합성이나 과일 색깔 내는데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작물을 심느냐, 거기에 맞춰서 봐야 하는 거죠. 네. 결국 작물 특성이랑 연결해서 생각해야겠네요. 자, 그럼 땅 자체 환경, 토양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토양, 중요하죠. 토양 산도, 그 pH 있잖아요. 이게 안 맞으면 아무리 비료를 줘도 작물이 흡수를 못한다니, 와,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네요. 맞습니다. 보통은 pH 5.8에서 6.8 사이가 적당하다고 보고요. 네. 땅속 온도, 지온은 한 20에서 25도씨, 또 습도 지수분 40에서 80% 정도가 이상적이죠. 특히 아까 잠깐 나왔지만 배수,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다래처럼 뿌리가 얕은 작물은 물에 그렇게 취약하다면서요? 네, 아주 치명적입니다. 며칠만 물에 잠겨 있어도 뿌리가 그냥 질식 쌓을 수 있어요. 와, 며칠 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배수시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렇군요. 토양만큼이나 기반시설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당연하죠. 기반시설, 이게 단순히 편의시설 이게 아니고요. 생산성이랑 바로 연결됩니다. 아, 예를 들면요? 배수로 없으면 분이 훌륭하죠. 관수시설 없으면 가뭄에 그냥 속수무책이고요. 또 진입도로, 이거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농기계 옮기거나 수확물 나르는 비용이 확 늘어나요. 수익성이 나빠지는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초기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갖춰야겠군요. 네, 많은 분들이 이걸 좀 간과하시는데 실제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큽니다. 처음부터 좀 기계 사용을 염두에 두고 기반을 조성하는 게 길게 보면 노동력도 아끼고 비용도 줄이는 길이에요. 네. 아, 그리고 요즘처럼 날씨 예측이 어려울 때는 기후변화 대응력도 봐야겠어요. 맞아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 얼어 죽는 피해, 그 동해가 잦은 지역이라면 처음부터 배수가 잘 되고 햇볕 잘 드는 경사지가 평지보다 훨씬 유리하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일종의 보험인 셈이죠. 처음부터 그런 땅을 고르는 게 현명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성이랑 지속 가능성 문제인데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냥 첫 해 농사만 잘 되는 땅이 아니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찾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기지현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기지현상이요? 아, 땅에 지친다는 그런 건가요? 네, 비슷해요.
같은 작물을 계속 심으면 특정 병해충이 막 늘어나고 영양 균형도 깨지고 그래서 작물이 잘 안 자라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땅이 특정 작물에 좀 지쳐버리는 거예요. 아하, 이걸 피하려면 처음부터 다른 작물로 돌려짓기, 즉 윤작이 좀 쉽거나 토양 개량이 용이한 곳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또 처음 1, 2년은 당장 수확에 욕심내기보다 토양 환경 자체를 좀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가능해지죠. 그렇군요. 와, 들어보니까 이 적지선정이라는 게 정말 농사라는 집을 짓는 기초 공사다. 이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딱 맞는 비유 같아요.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좋은 비료, 농약 써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뜻이니까요. 특히 저희처럼 초보 농부일수록 눈앞의 편리함이나 단기 수입보다는 이런 과학적인 근거들을 잘 따져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땅을 신중하게 골라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탄탄한 기초 위에서라야 지속 가능한 농업, 또 즐거운 농업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네. 네.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질문 하나를 좀 남기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땅은 단순히 작물을 키워낼 어떤 물리적인 공간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농업 철학을 실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한 농업 생태계를 함께 가꾸어 나갈 그런 소중한 터전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